자, 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38회, 우리가 어제 37회에서는 좀 이론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왔었는데요. 38회는 어땠는지 보죠.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우리 재무회계의 목적 중에 두 번째 목적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미래 현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수익성을 보면 알죠. 수익성. 네, 그래서 수익성이 높으면 미래에 현금 사정이 좋을 것이다.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종업원의 업무 배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회계가 업무 배치에 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는 없는 거죠. 3번이 답이군요. 4번,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랬습니다. 자, 맞죠? 그다음에 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어떤 거래 요소인가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1번 보시면 투자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의 건물을 기증받았습니다. 이건 자산 증가, 수익 발생인데요. 분계 연습 좀 해볼까요? 분계 연습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걸 분계를 한번 누가 해보실까요? 신은지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차변, 대변. 네. 사변에는 건물. 네, 건물. 대변은 뭘까요? 대변은 자산 수증 이익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합관계가 차변의 건물이니까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자산 수증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수익 발생.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요. 이런 내용이죠. 단기차익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갚았다는 얘기죠. 자, 요 분계는 누가 한번 해보시느냐? 김하영 씨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김하영 씨. 네. 네, 차변에 단기차익금 60만 원. 대변은 현금 60만 원. 맞았죠? 거래의 결합관계는 제가 얘기해 볼까요?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네, 이것도 답이 아니네요. 부채 감소, 자산 감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으러 대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으러 온 대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받으러움이 만기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고현진 씨 한번 해보십시오. 네. 차변의 현금이 80만 원이고, 네. 대변의 받으러움이, 그렇죠. 받으러움이 80만 원이다. 따라서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요. 대변의 자산 감소죠. 대변의 받으러움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군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3번이다. 이거예요. 맞죠? 자, 다음에요. 4번 분계 한번 해볼까요? 4번 분계. 종업원의 급여 1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네. 나지수 씨 한번 해보십시오. 네, 차변의 급여 150만 원, 네. 대변의 보통예금 150만 원이요. 네, 맞았죠? 거래의 결합관계도 한번 말씀해 볼까요? 급여 비용 발생, 보통예금 자산 감소요. 예,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분계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따라서 답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 3번 문제로 가보면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사업용 토지 처분에 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대변 개정 과목은 이랬네요. 자, 이 부장. 토지 처분권은 어떻게 되었나요? 박 대리. 네, 2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대화에 대한 회계 처리는 계약금을 받은 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고 대변에 뭐가 가야 되겠죠? 네, 토지가 갈 리 없고 가수금도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도 아니죠. 네, 선수금 되겠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 선수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당좌예금 속하죠. 보통예금도 해당되지요. 가입시 만기가 3개월인 정기예금. 네, 가입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모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4번 3개월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금성 자산은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주식이라 하는 상품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처분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처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4번. 다음 5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가 결정 방법은 이랬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크게 나타난다. 자, 재고자산이 크면 이익이 많이 납니다. 재고자산이 크게 나타나면. 예, 그리고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취득한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선입, 선출입니다. 먼저 입고된 것이 팔려나갔다. 그러면 최근 것이 재고에 있다 이거예요. 선입, 선출이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가장 큽니다. 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선입, 선출법이다. 다음 6번. 주식회사 한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5번에서 이거 좀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 선이총후라는 거 배우셨죠? 외우시라고 그랬죠? 선이총후. 이게 재고자산 금액이 높은 순서이고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입니다. 선이총후. 다음 6번. 주식회사 한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책상을 장부가액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거래처 발행 약속금을 받았다 이랬네요. 자,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상을 처분했습니다. 대금은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금을 받았을 때 차변이 뭐가 오겠느냐? 뭘 받았느냐? 보기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보기가. 그래서 이거는 미수금이죠. 미수금 여러분. 미수금. 여기 보기에 여러분 받으럼 나와 있으면 잘못하면 받으럼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받으럼 아닙니다. 사용하던 책상을 팔았으면 어음을 받았어도 미수금이 되는 거고 이 책상이 판매용 책상이다. 가구 회사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받으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받으럼은 매출채권이다 이거예요.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만 받으럼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채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던 책상, 즉 비품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보기 1번을 비품 대신에 받으럼 이랬을 때 틀리는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틀려서는 안 되겠죠. 다음 7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거래를 회계 처리 시 대변 개정 과목의 분류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경리과장이 오늘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셨나요? 김대리가 네, 통장 정리를 한 결과 거래처에 빌려준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자가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죠. 자,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회계 처리 시 대변 개정 과목입니다. 뭐 차변 대변 다 알 수 있어야죠.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이 보통예금이겠네요. 자, 대변은 매출이냐, 영업의 비용이냐, 영업의 수익이냐, 판매 관리비냐,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죠? 영업의 수익에. 자, 그러면 김채린 씨. 네, 네. 영업의 수익이 네, 영업의 수익의 배정 과목은 뭐가 될까요? 이자 수익이요. 네, 이자 수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 이런 분계가 되는 거죠. 다음 8번.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김희연 씨, 그러면 기부금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어떤 비용일까요? 영업의 비용이요. 네,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의 비용.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20년 결산 시 동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은 얼마냐? 네, 감가상각비 2020년 결산 때 얼마냐 이 말이죠. 올해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취득 원가가 220만 원이고요.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잔존가치를 취득 원가에서 빼가지고 5로 나눈 거죠. 200만 원이니까 5, 4, 20이네요. 5, 4, 20. 40만 원 맞죠? 네.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정리 분계 후 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금액은 얼마인가? 예, 대손충당금 뭐 이게 물어보는 문제는 매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해두고 있어야 되겠네요. FAT 2급에서는 아주 이게 매 회차마다 나오네요. 자, 기말 재무상태표상에 대손충당금은 대손예상액이 그대로 대손충당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손예상액. 그래서 결산시 대손예상액은 매출채권의 2%랍니다. 그럼 매출채권의 2%가 재무상태표상의 대손충당금인 거예요. 자, 60만 원이 외상매출금 잔액이고 받으러옴 잔액이 40만 원이니까 두 개 합치면 100만 원이죠. 네. 매출채권에 대해서 그렇죠. 100만 원의 2% 2만 원이 되겠군요. 답은 4번이네요.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이 2%.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이니까 100만 원이 2%다. 네, 4번인 거예요.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죠.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유형자산, 여러분 어떤 자산인지 아시죠? 건물, 토지, 비품 이런 것들입니다. 물리적 형태가 있다. 있죠.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죠? 네? 맞아요. 네,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네. 그러니까 비화폐성이라는 건 화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자 신은지 씨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상품이요. 재고자산. 네.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이죠. 그렇죠. 재고자산. 상품 맞습니다. 토지, 건물, 비품 등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았어요. 다음 12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건물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건물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 재반 비용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중개수수료 포함해야 되고요. 취득세도 포함해야 되고요. 건물 취득 후에 납부하는 화재보험료는 취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7만 원을 더하면 3번이 답이죠. 3번. 다음에 13번.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카드로 대금 지급한 경우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카드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미지급금이죠. 차변에 뭐가 되겠느냐? 이거 승용차에 주유한 거.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 비용 발생. 대변은 미지급금 부채 증가. 다음 1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네. 아닌 거 있죠? 여기에. 김하영 씨. 어떤 거죠? 네, 연구비는 무형자산이 아니고 어디로 분류됩니까? 연구비는 무형자산이 아니라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된다. 네. 판관비. 맞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주식회사 한공의 보험료 관련 거래 내용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선급비용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네, 선급비용이라는 건 뭘까요? 차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선급비용이라고 하죠. 자, 2020년 10월 1일 보험료 6개월분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답니다. 12월 31일 미경과분 보험료. 이 미경과분 보험료가 바로 선급보험료입니다. 그게 선급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냐 이거예요, 이게. 미경과분 보험료가. 자, 10월 1일부터 6개월 치니까 10, 11, 12, 3개월 치는 당기고 3개월 치는 차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개월이니까 딱 절반이네요. 240만 원의 절반. 3개월 쪼개지니까 120만 원이 바로 선급 비용이죠. 그래서 12월 31일에 분계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분계를 12월 31일 날 분계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누구? 나지수 씨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12월 31일에) 분계. 미경과분 보험료를 계상하는 분계. 나지수 씨 지금 아,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차변의 보험료요? 대변은요? 대변은 현금 120만 원. 현금이요? 이렇게 수정분계를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의 보험료 미경과분을
현금 계정으로 처리한 적이 없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고현진 씨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고현진 씨가. 나지수 씨가 하셔도 좋아요. (12월 31일) 결산 수정 공개. 고현진 씨는 음성이 안 되나요? 채팅창에 해야 되나요? 채팅창에 해보시죠. 네. 안 되십니까? 고현진 씨? 차변에 선급금이라?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선급 비용이죠. 선급 비용. 여기 있잖아요. 선급 비용. 차변에 선급 비용 120만 원. 네. 대변이 뭡니까? 아까 나지수 씨는 대변이 현금이다라고 했는데 현금은 아니고요. 10월 1일 날 이걸 뭘로 처리했었죠? 비용으로 처리했었잖아요. 그 비용을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대변은. 자, 나지수 씨, 대변이 뭐가 될까요? 현금 아니고. 네? 뭐예요? 요거 중요한데. 보험료죠, 보험료. 미경과분 보험료라고 해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보험료로 처리했다 이 얘기입니다.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120만 원을 취소시켜주고 120만 원을 취소시켜주고 차변에 이것을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120만 원을 내년으로 2월 해 나가야죠. 이것을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비용의 이연. 그래서 비용의 이연 정리분계를 할 때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은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금 하면 틀려요. 선급 비용. 그리고 대변은 보험료 같으면 보험료, 임차료 같으면 임차료, 이자 비용 같으면 이자 비용. 대변에는 해당되는 비용 개정 과목이 오면 돼요. 차변은 선급 비용이고. 네, 결산 수정 분계의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친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다 맞출 수 다는 못 맞추더라도 여기 15개 중에서 10개 정도 맞출 수 있다. 아무튼 뭐 5개는 틀리더라도 그렇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웬만하면 붙을 텐데요. 자, 10개. 님 네네네. 그러면 그 15번에 네. 비용 처리 말고 자산 처리할 때 식도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럴 반대가 되죠. 자, 10월 1일 날 비용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산 처리하였다 이렇게 문제를 낼 때도 있습니다. 자산 처리하였다라는 말은 비용을 자산 처리했다. 보험료를 자산 처리했다는 말은 뭘로 했다는 얘기냐?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선급 비용.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과된 개월수에 해당되는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이 건에서는 딱 절반씩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의 보험료. 금액은 아까 120만 원. 대변의 선급비용. 자산을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6개월치가 다 자산이 아니니까 3개월치만 자산이기 때문에 대변의 선급 비용에서 자산 감소시키고 또 10, 11, 12, 3개월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비용 발생시켜주고 이렇게 그게 선급, 죄송해요. 네네. 혹시 선급 비용 말고 선급 보험료는 그럼 언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필기 시험으로 이론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선급 비용은 없는데 선급 보험료가 있더라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이게 이론 문제는 사지선다니까 선급 비용이나 선급 보험료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것이고 또 만약에 결산 수정 분계 문제로 실무 문제로 나왔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개정 과목을 검색해서 입력하지 않습니까? 검색할 때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두 개를 동시에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선급비용이 없다면 선급보험료가 있을 거예요. 개정 과목 이게 입력 우리 전표 입력할 때. 그래서 지금 질문한 선급보험료도 맞고 선급비용도 맞습니다. 선급비용은 보험료, 이자 비용, 임차료 등의 모든 비용을 자산 처리할 때 하나로 정할 수 있는 그 선급 비용이 되는 것이고 이걸 좀 세분화하면은 선급 임차료, 선급 보험료, 선급 이자 비용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무할 때는 개정 과목 검색했더니 선급 비용도 있고 선급 보험료도 있더라라고 실제로 그랬다면 두 개 중 어느 걸로 해도 다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나 아마 하나만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38회 이론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10분간 쉬시고요. 지금이 51분. 10분간 쉬셨다가 3시 5분에 들어오시죠. 3시 5분. 한 4분 정도 쉬십시오. 1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뵙겠습니다.